친일구구 친구들아, 저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안 사면 착하고 불쌍한 사람, 한 개 사면 뭐 좋은 사람, 두 개 사면 나쁜 사람, 세 개 사면 진짜 더 나쁜 사람, 네 개, 다섯 개를 사면 쳐 죽일 놈. 아니 이게 뭐지? 사면서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파는 사람이 정한 가격을 아주 정확하게 다 내고 사는데 왜 이걸 사면 나쁜 놈이 되냐고. 왜 도대체 한 명당 한 개만 사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걸 누가 자꾸 정하는 거야? 그래, 집 얘기야. 집, 아파트 말이야. 오늘은 간만에 아파트 얘기 좀 해보자. 결론부터 말할게. 집을 많이 사는 거는 절대 나쁜 짓이 아니야. 아니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냐? 물건을 사는 행동이 왜 나빠? 무슨 남한테 해코지를 하기 위한 폭탄이나 흉기나 아니면 불법 마약 같은 게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는 행동들은 다 욕먹을 일이 아니야. 두 개 사고 싶으면 두 개 사는 거고 세 개 사고 싶으면 세 개 사는 거야. 집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사는 것이기도 한 거야. 세상에 뭐가 안 그래? 빵은 먹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입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도 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건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오직 집한테만 사는 것이니 사는 곳이니 이딴 걸 왜 구분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다들 갖고 싶어하는 좋은 물건은 당연히 그만큼 충분한 돈을 내고 사는 것이어야 해. 이게 바로 정의고 상식이고 정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야.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 집이 사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돼야 돼? 뭐 뺏는 것이 돼야 돼? 아니면 뭐 나눠주는 것이 돼야 돼? 아니면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지는 것이 돼야 하나? 집만 그럼 뭐가 돼야 돼 도대체? 이거 봐, 아무도 말 못하잖아. 왜냐하면 집도 정확하게 사는 곳이기도 하고 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야. 시장의 모든 물건들은 돈을 내고 가질 수 있는 사는 것이 돼야 돼. 집한테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이 집이라는 걸 어떤 절대 권력자가 전부 다 틀어쥐고 지한테 충성하는 사람부터 하나씩 호불호 등급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뜻일 수가 있어. 어디서 집을 살려고 하느냐? 콱 막는 이 누군가, 이 집을 못 사게 막고 지가 다 쥐고 나눠주려고 하는 요 누구가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래, 누구겠어? 바로 김정은 같은 인간이지. 김정은 같은 인간이 온 나라의 집을 다 가진 채로 다 지 맘대로 나눠주고 잡아돌리는 북한 같은 나라. 본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다들 공산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진짜 정신들 못 차리고 무슨 집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왱알왱알. 그럼 니네 집이나 나한테 갖고 와봐. 집은 사는 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내가 뺏어갈게. 아무 말도 못하겠네. 수고. 아니야. 집도 엄연히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선택되지는 엄연한 상품이고 이 집을 구성하는 뭐 문짝이니 싱크대니 마룻바닥이니 벽지니 이 모든 게 다 돈을 들여서 갖추는 거고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집을 더 갖고 싶어하고 인간의 욕망이 최대한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완전한 제품이자 상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니까 이렇게 숭고한 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도대체 인간한테 필수적인 거랑 사고 팔면 안 되는 게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인간한테 필수적이니까 더 그만큼 사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인간한테 가장 필수적인 음식부터 사고 팔면 안 되겠다. 집은 없어도 무주택자로 살 수 있지만 음식은 없으면 죽어버리잖아. 이 숭고한 음식을 어디서 돈을 주고 사고 팔려고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물도 사고 팔고 있네. 인간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물을 어딜 감히 사고 팔고 있어. 옷도 사고 팔면 안 되겠다. 의식주같이 필수적인 건 다 사고 팔면 안 되겠다. 차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폰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들 너무 필수적이네. 사고 팔지 말자. 자, 어떤 물건이 있고 이걸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사고 이 둘의 거래가 짠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문제야? 여기서 누가 피해자가 있고 거품이 어딨고 비정상인 부분이 어딨어? 근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 파는 사람이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집을 내놨단 말이야. 그럼 옆에서 난리가 나. 야, 너 왜 그렇게 비싸게 내놓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렇게 비싸게 팔면 어떡해? 내 월급 몇 년치를 모아도 못 사네. 너 비정상이야. 너 거품이야. 그리고 사는 사람 쪽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 지불하고 사면 되겠다 생각해서 본인의 피 같은 돈 10억을 막 연끌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산단 말이야. 그럼 또 옆에서 난리가 나. 야, 너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거품 아니냐? 사람이 사는 집인데 내 몇 년치 월급으로도 못 사게 그렇게 비싸게 사면 어떡해? 아니 너네들 집도 아니고 너네들 돈도 아니잖아. 집 파는 사람이 본인의 피 같은 집을 파는 거고 집 사는 사람이 본인의 피 같은 돈을 내는 건데 자기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거를 왜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니들이 지랄이야. 내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사람은 바로 나 아니야? 니들이 아니잖아. 물건을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강제도 없이 둘이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사고 파는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진짜 이상해. 자기 돈도 아닌데 마치 자기 돈을 손해보는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르고 화를 내. 저거 다 비정상이야. 정상화해야 돼.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집을 파는 사람들이 저렇게 집값을 비싸게 정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 방해해주세요. 찍어 눌러주세요. 막아주세요. 거품을 꺼뜨려주세요. 도대체 집값 정상화가 뭐야? 팔고 사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뭐를 더 정상화해야 돼? 자기 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돈을 무려 10억을 낸 사람한테 찾아와서 야, 지금 네가 내는 돈에는 거품이 끼어있어. 이제 그 거품은 꺼질 거다. 너는 좆될 거야. 아이고, 정말 설득력 없다. 옆집 김 사장이 제네시스 지구공을 1억 3천만 원을 주고 사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거 비싸다고. 사장님 그거 거품이에요. 비싸요. 사지 마세요. 사장님 좆될 거예요. 이제 5천만 원으로 낮아질 텐데 비정상이야. 거품이야. 사지 마. 난리를 치는 꼬라지. 그럼 지금 10억인 집이 비정상이면 도대체 얼마여야 정상인데? 5억? 1억? 왜 한 500만 원 하지? 아니 500원이면 바로 살 수 있겠다. 500원 가자. 뭐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싸면 안 되고 한 2, 3억 정도 하면 그럼 괜찮아? 강남 아파트가 2, 3억 정도면 너도 한 몇 년 고생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정상이다. 그렇구나. 이게 정상인 거구나. 근데 네가 뭔데? 1억 가진 네가 10억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이 세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막 강의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네가 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루미나티 빅브라더야 뭐야? 그렇게 따지면 네가 카리나랑 못 사귀고 뚱뚱한 백리나랑 사귀는 것도 다 비정상이고 네가 서울대에 못 가고 지잡대에 다니는 것도 당연히 다 비정상이고 네가 포르쉐를 못 타고 마티즈를 타는 것도 다 비정상이겠다. 아무 의미 없어. 집값도 다 똑같아. 10억짜리 집은 10억인 게 정상이야. 20억짜리 집은 20억인 게 정상이야. 누군가 그 집을 본인의 돈 20억을 내고 실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미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20억짜리 집한테 가서 야 이거 10억이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야.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집값에 정상 비정상은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평등한 거주 같은 것도 없어. 아무리 똑같은 집을 지어놔도 서 있는 땅이 다 달라. 심지어 똑같은 땅에다가 다 지어놔도 평수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도 층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햇빛도 다르고 뷰도 다르고 이 집이라는 거에 평등 같은 건 없어. 평등한 거주권 이런 거 떠드는 인간들 다 사기꾼이야. 13평대 임대아파트 찾아가서 허허허 여기는 4인 가족이 살기에도 충분하네 이렇게 떠들던 그 새끼 지금 어마어마한 800평짜리 집에서 둘이서 살고 있어. 이 집에 들어간 국고만 62억이야 13평에서 4인 거주가 충분하다면 본인 집 800평이면 뭐 한 250명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게 뭐야? 너네들 다 속은 거야. 코딱지만한 임대아파트 쭉쭉 짓는 거 막 승인해놓고 개천에 국민들아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인간들 다 강남에 좋은데 집 막 몇 채씩 지고 사는 인간들이야.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 다주택자 종부세 뚝 부자 감세 나선 윤정부. 이 기사도 너무나 거지 같은 선동질 기사잖아. 다주택자 이퀄 부자라는 공식 자체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반드시 부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대출에, 연끌에, 전세까지 낀 2, 3억짜리 지방 아파트 뭐 그거 몇 채씩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있는 거고 현금, 주식 몇백억 들고 펜트하우스, 청담 이런 데 전세 사는 불쌍한 무주택자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일정 부분 거짓말이 아니라 100% 거짓말임.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시장의 주택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주택 가격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잘 생각해봐. 집값이 폭등하고 시장에 매물이 싹싹 사라지면 이 다주택자들은 뭘 하겠어? 그래, 집을 팔 거 아니야. 1가구 1주택자들은 집을 못 팔아. 오르던가 말던가 본인이 계속 깔고 앉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을 팔지 못하고 자기 집에 계속 살게 된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달라. 임대인 계약 끝날 때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괜찮네. 이쯤에서 그냥 이 집은 팔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가진 집도 많겠다. 이 정도 먹은 건 좀 팔고 수익 실현도 좀 해야겠다. 꿀꺽? 이러면서 집을 이제 판다고. 그럼 시장에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 폭등이 진정되겠지. 또 반대의 경우 집값이 막 폭락을 하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다주택자들은 뭘 하겠어? 명색이 다주택자들인데 이 집을 여러 개 보유하기 좋은 상황을 그냥 가만히 손가락을 빨고 두고만 보겠어? 와 이때다! 집값 되게 싸졌네? 얼마 전만 해도 엄청 비쌌던 저 집이 이 가격이라고? 개꿀? 이러면서 막 집을 산다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 매물이 줄어들고 집값 하락이 진정되겠지. 아니 좋은 사람들이잖아. 좋잖아. 다주택자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온 나라에 전부 1가구 1주택씩만 있어봐.
봐. 전세, 월세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사라지겠지. 이 사람들이 전세집, 월세집도 막 내놔서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집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지방 저기 대구 사는 김군이 서울에 취업해서 올라와서 적은 월급으로 월세집 하나 장만하는 이 인생 행보 자체가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라고.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가진 집들에 다 토막토막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야.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집들은 임대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임대시장이 망하고 주택시장이 개판이 되는 거야. 지난 5년간 다주택자들을 막 때려잡으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다 봤잖아. 집값이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내가 집을 100개, 1000개를 들고 있어도 집값을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없어.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막 잡아돌릴 수가 없다니까. 이 2천만 가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다주택자가 되려면 아니 이거 집을 몇 개를 들고 있어야 돼? 수백만 개는 들고 있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 다주택자들은 투기꾼도 아니고 사회악도 아니야.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회악이야. 다주택자들이 주는 유일한 사회악은 너를 배 아프게 만드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윤석열 정부는 이 주택시장에 반영된 그동안 공산주의식 배 아픔에 기반한 아주 더러운 정책들, 온갖 악법들 제발 다 없애주시고 시원하게 규제 좀 풀어버리고 시장 자유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안 망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특히 원희룡 아저씨 2022년 3월 초에 저한테 못된 말 엄청 하시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죠? 참 괘씸하거든요. 하지만 주택 정책만이라도 잘해주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윤 대통령의 가치관에 맞춰서 자유시장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종부세랑 뭐 손본 거 저도 봤는데 솔직히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오랜 공산당 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뇌에 자리 잡은 저 공산당식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근데 원희룡이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네. 과거 문재인 주택정책이나 슬슬 따라가겠다는 말이나 하고 영 맘에 안 들어. 오늘의 결론, 집값은 시장에 맡기자. 뭐 그렇다고 시장에 다 맡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부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다 꺼져. 그리고 대출 좀 시원하게 풀어줘라. 이제 우리 국민들 공산주의에서 좀 빠져나오자. 원희룡 정신 차려. 끝.